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동적 배열 있잖아요. 저 STL 컨테이너에서는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처럼 똑같이 만들진 않고요. 먼저 벡터에 있는 기능들을 제가 구현해 보는 식으로 클래스로 이제 동적 배열을 만들 거고요.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1시간마다 잘라서 이렇게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적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을 제가 미리 필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라이브 코딩이기 때문에 일단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벡터로 할게요. 마이 벡터로 하고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마이 벡터하고 헤더하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벡터를 실행할 메인 함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거 메인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메인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을 하나 만들고요. 일단은 실제로 STL 컨테이너 벡터를 이용을 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그걸 이제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이제 함수 기능들만 보고 내부는 이제 제가 상황에 맞게 구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말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구현을 하다 하면서 이제 생각을 또 하니까 횡설수설하거나 말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때는 그냥 영상 빨리 보시면은 그러니까 두 배로 돌려보시면은 어 30분이면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벡터를 먼저 해줄게요. 해주고요. 인트 메인이 이게 왜 이러죠? 네. 참 라이브 코딩하니까 이런 바보 같은 모습도 참 두렵네요, 살짝. 벡터 미리 잡아놓고요. 이렇게 하면은 무사히 컴파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일단은 벡터를 하나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게 벡터가 내부적으로 템플릿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가 템플릿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템플릿으로 바꾸는 건 나중에 추후에 이제 바꾸는 것도 영상으로 찍어보고 일단은 인트 타입으로 고정된 인트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인트 타입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먼저 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이제 하고 stl 그냥 stl 100으로 할게요. SL 벡터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얘한테 기능이 먼저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100점 푸시백이 있네요. 푸시백에 데이터 10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STL 벡터가 결국에 동적 배열이잖아요. 동적 배열은 내가 데이터를 넣으면 넣는 대로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는데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다시 재할당하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리저브라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최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개수가 기본적으로는 16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데이터 16개, 인트형 데이터 16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공간을 먼저 할당했는데 데이터가 16개 들어오고 17개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 용량을 현재까지 잡아놓은 최대 용량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걸 다시 사이즈를 늘려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제 리저브인데 이 리저브 과정이 내부적으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안 쓰고 최소 미니멈부터 계속해서 늘려갈 수도 있지만 이 재할당하는 과정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요. 데이터가 적을 땐 상관없지만 데이터가 1000개, 10,000개 있을 때 리저브를 한번 하게 되면 만 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다른 메모리 공간으로 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내가 데이터가 어차피 1000개, 기본적으로 1000개가 들어올 줄 알아. 라고 하면은 벡터를 생성하자마자 reserve 함수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몇 개 넣을 건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const size t 해가지고 new capacity라고 받잖아요. new capacity라고 받는 거는 새로운 최대 크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최대 크기가 있고 이거는 몇 개인지는 벡터 들어가 보면 아는데 이게 내부가 굉장히 괴물같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제가 아는 클래스가 맞나 싶은데 지금 템플릿 클래스를 이렇게 해서 벡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어설트 돼 있고 뭐 이렇게 유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생성자가 지금 어디 있는지 감도 안 잡히네요. 네, 이게 지금 클래스인데 익스플리트 벡터 있네요. 사이즈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생성자 있고요. 와 여기서 리저브 함수는 진짜 찾기가 와 이 코드 벡터 생성자만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right hand side 있고요. initialize list 뭐 이렇게 allocate 들어올 수 있고요. 아 이 뭐냐 이게. 어쨌든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reserve 함수에서 이렇게 보시면 함수 시그니처 보면 이렇게 new capacity라고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를 100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쪽으로 하면 바로 끝나겠구나. 자 일단은 여기 벡터 생성할 때 먼저 멈춰보면은 자 F11 하게 되면은 벡터의 현재 이게 조사식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조금 애매한데 다시 세팅을 해봐야겠네요. 리셋 윈도우래요. 이 상태에서 리셋 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걸 돌려보면은 그래도 안 나오네요. 윈도우에 일단 디스어셈블리 깔아놓고 윈도우 메모리 창 띄워놓고 8개로 이렇게 현재 사이즈 0 캐파시티가 0이네요. 최대 캐파시티가. 그러면은 데이터를 넣자마자 그 과정을 진행을 하겠죠. 그럼 일단 여기서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넣고 리저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보면은 다시 돌려보면은 여기서 이제 캐파시티가 0인데 데이터를 넣었잖아요. 그럼 최대 크기가 0이기 때문에 바로 리저브 한 번이 실행될 겁니다. 그래서 콜 벡터 한단 푸시백이 호출이 되는데 이 내부적으로 이제 리저브가 호출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 1 들어왔고 캐파시티가 1이네요. 그대로 캐파시티가 하나 늘어나네요. 그다음 리저브를 하게 되면은 캐파시티가 100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100으로 늘어나는데 알로케이트 아니고 로우 뷰 데이터가 이렇게 한 개가 돼 있네요. 그래서 현재 데이터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리저브 함수는 현재 최대 캐파시티 즉 최대 용량을 늘려준다. 그래서 이 함수를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 함수 지금 이렇게 두 개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리저브하고 푸시백 했으면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죠. 사이즈가 뭐 하는 함수냐면 이게 이제 보시면은 시그니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이즈 T 타입으로 반환을 하거든요. 사이즈 T는 이제 현재 제가 플랫폼이 이제 X64 즉 64비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롱롱 이게 8바이트거든요. 즉 8바이트 정수 타입으로 반환한다는 거예요. 사이즈 T 보시면은 타입 디파인 돼 있는 건데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if diff win 64 지금 제 플랫폼이 여기 64비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unsigned int 64비트로 이게 사이즈 t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32비트면 사이즈 t가 unsigned int예요. 그래서 unsigned int 64비트 여기 그냥 unsigned int 4바이트죠. 그래서 사이즈 t가 8바이트 크기로 이제 데이터 타입을 현재 사이즈를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한번 받아볼게요. 이렇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쭉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사이즈가 1이 반환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오토식이 로컬 왜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디버가 아예 작동을 안 하네. 일단은 그냥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되니까 여기서 사이즈 t 인트로 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얘가 사이즈 t로 반환을 하는데 다운캐스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인트 하지 않아도 값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 get 사이즈 반환하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인지 한번 볼까요?
푸시백 데이터 뒤로 넣는 거죠. 이거는 푸시백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푸시백이 20을 한번 해보면은 데이터 사이즈 2가 됐고요. 현재 얘는 사이즈 값이 1이겠죠. 왜냐 현재 데이터 하나 넣었을 때 받았으니까 값이 1이고 얘는 현재 데이터 2 사이즈 최대값 100 그리고 10, 20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스어셈블리로 보면은 얘가 처음에 선언됐을 때 이 STL 벡터 주소 RCS에 넣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STL 벡터 또 RCS에 넣고 이거 호출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푸시백을 하면은 아마 RBP에서 124의 이제 0A를 RB 124 지점에 이제 넣는 거예요. 이 0A가 10이라는 값인데 스택에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벡터 클래스가 벡터 객체 스택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값을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24 값하고 벡터 값 가져가서 벡터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택에 저장돼 있는데 디스포인터를 넘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stl 벡터라는 디스포인터를 지금 넘기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값을 먼저 스택에다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스택에 저장을 하죠. 여기는 124고 똑같이 푸시백 하는데 여기는 144예요. 그러니까 20바이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20바이트 정도 데이터 하나 넣는데 20바이트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 안에 뭔가 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RBP 124에 이 값을 넣는 겁니다. 이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RB124를 RDX, RCX에는 디스포인터를 넣은 다음에 이 함수로 호출하는 거죠. 푸시백 함수를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푸시백을 또 해보면 아까 데이터가 20, 10, 20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10, 20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STL 사이즈 벡터 보면은 비긴 이건 이제 이터레이터를 반환하거든요. 이터레이터 구현도 해볼 건데 이거는 이따가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파시티 총량 반환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건 솔직히 get 함수 하나면은 되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100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캐파시티. 그래서 최총 크기 반환하는 함수고요. 또 뭐 STL 스왑도 있네요. 벡터 스왑 하는 거는 이제 뭐 값 바꾸는 거 같고 int right 해서 객체 디스포인터랑 오른쪽에 들어온 거랑 값을 바꾸네요. 그냥 아마 이건 참조로 받으니까 포인터를 그냥 이제 아예 스왑을 할 것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인터만 바꿔가지고 스왑은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리사이즈, 리저브하고 리사이즈가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이거 같은 리저브 같은 경우는 최대 크기만 늘리고 현재 크기는 그대로 1이었잖아요. 근데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현재 크기도 최대 크기와 같아져요. 즉 모든 요소를 기본 값으로 초기화하는 거거든요. 리사이즈가. 그래서 이게 리사이즈는 당장은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없어서 그냥 이거는 이제 리저브는 내가 미리 사용할 공간을 예약해 놓고 현재 몇 번째 사용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사용해 나가는 개념인데 리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리사이즈잖아요. 사이즈가 뭐예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를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부적으로 리저브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리저브 값, 즉 들어온 뉴 캐파시티 값만 뉴 사이즈 값만큼 여기 보시면 이게 뉴 사이즈 있잖아요. 이렇게 뉴 사이즈 값만큼 이제 캐파시티를 잡고 그리고 현재 사이즈도 100개로 늘려버리면서 모든 요소를 0에 준하는 각 타입의 0에 준하는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리사이즈고요. 어사인 at은 이제 그 데이터 인덱스 빼가지고 포지션 해가지고 값 하나 출력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제가 이걸 사용할 거예요. 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원래는 객체에다가 이렇게 붙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이거는 배열에다가 인덱스 요소, 즉 배열이 가지고 있는 시작 주소로부터 이제 0번째 있는 또는 시작 주소로부터 1만큼 거리 옵셋 1만큼 떨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이거는 객체에
저렇게 1을 했으니까 뭘 가져와야 되는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내부적으로 연산자 오버로딩을 통해서 저 1이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푸시백을 하나 더 해야겠구나. 데이터 20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1 했을 때 값이 20이 나와야겠죠. 20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1번 이렇게 값을 반환하는 거고, 그 다음 똑같이 이것도 되잖아요. 우리 배열 이것도 됐잖아요. 여기다가 값 10, 20, 30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30을 넣은 다음에 다시 stl 데이터 그냥 stl 데이터 1은 stl 10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는 20이었는데 얘를 30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얘도 stl 데이터가 30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최종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구나. 다시 이렇게 할게요. 자, 사이즈는 2개 넣었으니까 2개고, 캐파시티는 100개 리저브 했으니까 100개고요. 그리고 stl 데이터는 20. 처음엔 이제 20이죠. 그리고 이걸 30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3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가 오른쪽에도 쓰일 수 있고 왼쪽에서 쓰여서 값을 변경할 수도 있게끔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만들어 볼게. 리저브, 푸시백, 겟 사이즈, 겟 캐파시티, 그리고 이제 이거 연산자 오버로딩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연산자 오버로딩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벡터하고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이건 정의가 안 돼 있네요. 벡터하고 벡터 더하는 건. 그래서 여기서 값을 빼서 이렇게 더하는 건 정의가 되어 있겠네요. 이거는 서로 값을 빼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결국 값하고 더하는 거죠. 이거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아닙니다. 왜냐, 여기서 나오는 게 연산자 오버로딩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참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참조랑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오버로딩이 되어 있겠네요. 인트 플러스 하면은 30이고 10이니까 총 42 값이 나와야겠죠. stl 100 플러스는 40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이거 연산자 오버로딩 이것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했을 때가 결국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에 rvalue도 되고 lvalue, 수정 가능한 lvalue도 되려면은 이 모양을 가지려면 참조라는 걸 반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참조를 서로 반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참조를 서로 반환을 하는데 참조랑 참조라는 것도 결국에는 포인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값을 반환하잖아요. 즉 외부적으로 봤을 때 사용되는 모양은 일반 변수처럼 사용이 돼요. 이거 일반 변수 같잖아요. 이거 일반 변수처럼 사용이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로 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디스어셈블리로 보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자, 1이라는 값이 edx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stl 벡터가 rcx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콜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퍼레이터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가 함수가 지금 함수니까 콜이 된 거잖아요. 함수니까 콜이 된 건데 매개 변수를 2개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1이라는 값을 가져가요. 매개 변수로 받아가고, 또 하나는 디스 포인터, 즉 객체의 포인터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2개 받아가는 겁니다. 즉 얘는 그러니까 멤버 변수인 거예요. 왜냐? stl 벡터의 포인터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 오퍼레이터 배열 첨자는 멤버 변수이면서 함수예요. 이게 함수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함수처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함수 같죠? 오퍼레이터. 자, 함수잖아요. 함수입니다. 즉 우리가 연산자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멤버 함수로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2개를 가져가는 겁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이거였죠. 근데 이게 사실은 두 번째예요. 왜냐?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 먼저 스택에다가 발라놓거든요. 복사를 해놔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 이 디스 포인터 STL의 디스 포인터를 가져가요. 왜 가져갈까요? 그쵸. 현재 STL 벡터가 가지고 있는 그 힙 메모리를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에 인덱스 1번을 접근을 해서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디스 포인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각 STL 벡터, STL 벡터 2, 3, 4, 5 객체는 무한히 생성될 수도 있고 각 객체마다 힙 공간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둘 텐데 그 객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 즉 STL 벡터의 공간에 인덱스 1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라는 거죠. 그때 이 배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용 안 하죠. 이렇게 누가 사용합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한데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아까 그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STL 벡터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힙 공간을 참조하고 있는 포인터에 연산을 하는데 첫 번째 포인터에 0, 1번째 옵셋으로 가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반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22 반환이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멤버 함수이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는 걸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자, 이 함수 연산자 오버로딩 똑같죠. 여기 보면 참조잖아요. 인트 참조 반환하거든요. 참조 반환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참조를 이용해야 위 같은 그림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0, 1 둘 다 참조 반환하는 거 이것도 연산자 오버로딩 들어가야죠.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연산자 오버로딩 두 개 들어가고요. 플러스가 연산자 오버로딩이 아니네. 아, 어차피 값 대 값이구나. 아, 얘네 둘 다 R밸류로 쓰이면 값이니까. 아, 근데 이거는 연산자 오버로딩이 필요 없네요. 이 플러스에 대한 거는 그냥 우리가 컴파일러가 문법으로 이제 지정해 준 것처럼 이거 꺼내 와서 RAX에 있는 거를 여기다 담고 이게 애드를 하네요. 보시면은 자, 콜 한 다음에 가져오잖아요. RAX에 있는 값을 여기 스택에 넣어놓거든요. 왜냐면 여기 오퍼레이터 했을 때 가져온 값을 리턴 값을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이제 RAX인데 RAX 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턴 값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져온 리턴 값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RAXN 뭐 이런 값이 담겨 있네요. 담기고 그다음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둘개 레지스터에 저장된 다음에 이걸 또 호출하잖아요. 이건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EDX를 0을 안 가지고 가는 건 0이니까 그냥 주소 그대로 넘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DX 0으로 맞춰주고 RCX 간 다음에 이 함수 갔다가 와서 다시 EDX 1 넣고 RCX 디스 포인터 담아주고 똑같은 포인터겠죠. 얘나 똑같은 포인터고 그 다음에 이거 함수 호출한 다음에 여기서 move 즉 여기 있는 값이 곧 여기 RAX에 있는 값이거든요. 이걸 RCX에 담습니다. 즉 첫 번째 이제 0번 여기서 나온 반환 값이 여기 RCX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RCX를 다시 ECX에 담아놔요. 계산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4바이트 값이라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ECX 4바이트 이제 레지스터에 담고요. 그리고 RAX는 뭐죠? 이 함수, 즉 이 STL 1번 요소 1번에 있는 값이 아까 30인가 그랬잖아요. 30이 담겨 있어요, 현재. 30을 add ECX랑 더한다 라는 거예요. 더해요. 그래서 ECX를 이 AX에 담고 이 AX를 STL 벡터 플러스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죠. move 이동시키잖아요. LEA는 주소를 이동시킬 때 LEA고 move는 값을 이동시킬 때 move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RAX에 값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move도 얘도 값 add RAX를 ECX에 더한 다음에 ECX를 EAX에 값 전달하고 EAX를 STL 벡터 플러스의 주소에 넣는 겁니다. 이 변수에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이 더한 값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잘못 들어왔다. 여기 있네요. 오퍼레이터가 캐파시티 있고 맥스 사이즈 뭐 있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얘는 템플릿이라서 헤더 파일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이 참, 와, 이 뭐냐 이런 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참, 봐도 모르겠네. 스태틱 캐스트. 값 이렇게 리턴 됐고요. 간단하게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지금 이제 RCX에 담기고 ECX에 10이라는 값이 담겼죠. 왜냐 RCX에 담아온 게 처음에 여기 있는 값이었고 여기 있는 값이 RAX가 여기다 담아놨거든요. 스택 이 공간에다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RCX에 담아놨고요. RCX에 있는 걸 ECX에 담았으니까 이게 처음에 10이죠. 그리고 RAX 즉 여기서 가져온 30이라는 값이 ECX에 더해진 겁니다. 그럼 40이 됐죠. 40이라는 값을 EAX에 담아두고 STL 벡터에 넣는 순간 40이 돼요.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너무 멀리 왔는데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얘네들을 구현을 하면 할 수 있는 거였네요. 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또 한번 하나 배워가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0이 뭐지? 100이 뭘까요? 백홀드 백이 뭐지? 검색을 한번 해. 마이 데이터 마이 라스트에 마이너스 1. 그냥 이 초기화 시키는 건가 보다. 마이 라스트가 뭔지 볼까요? 와 이건 뭐야? 건들면 안 되겠다. 이건 건들면 안 되겠네요. 자, 잘못 들어온 것 같고요. 일단 100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창 띄워진 게 없으니까. 뿔뿔 벡터 100이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 마지막 요소를 반환한다네요. 사이즈, 스왑, 두 벡터 내용을 교환한다. empty, add, front. 첫 번째 요소 반환하는 거구나. 요소를 반환만 하는 건가? A, B, 벡터 10개 생성. 각각 벡터 초기화하고 사라지는구나. 프론트 백 하면 그냥 빠지면서 없어지나 보네요. add 한 다음에 5번 가지고 오고 0으로 초기화된 B와 A를 교체한다. 전체 출력하면은 0이 되네. 5, 0, 9. 다섯 번째 요소가 5고 0부터 했으니까 다섯 번째 요소가 5 맞고 첫 번째 요소가 프론트가 0이고 마지막 요소가 9고 그리고 0으로 초기화된 B와 A를 교체해버리면 벡터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네. 이 객체 두 개가 내부적으로는 아마 서로 값을 다 수합을 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프론트 백이 그냥 요소를 반환만 해주는 것 같네요. 시작과 끝 요소를 그냥 뭐가 있는지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한번 해보죠. 네. 반환 타입이 보면은 인트 참조로 나오네요. 인트 참조로 나오니까 결국 여기서 인덱스 넣어주랑 똑같은데 이건 백하고 프론트가 있으니까 프론트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참조로 나오니까 참조로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인트 프론트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인트 참조 100으로도 받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에 대한 참조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참조를 값으로 받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참조 받으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도 참조로 반환되는 값을 가져올 거고 이렇게 해서 하면 뭐 프론트가 맨 앞에 지금 10이고 백이 30이 되겠네요. 뭐야? 여기 있구나. 깜짝아. 10, 30 이거네요. 그냥 인덱스 0번째하고 마지막 사이즈 넣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인트 프론트 1은 0번째랑 똑같고요. 여기다가 캐파시티가 아니라 사이즈 마이너스 하나랑 똑같습니다. 사이즈 마이너스 1한 거랑 지금 현재 사이즈가 1, 2가 돼 있겠죠. 사이즈 stl 정확히는 사이즈 마이너스 1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보면 프론트 10, 130, 프론트 10, 130 이거죠.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론트하고 백하고 제공을 해주는 건데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구현이 됐고요. 자, 그럼 얘 일단 이거 구현하고 그럼 이거는 일단 빼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현해야 될 게 reserve, pushback, 그다음에 사이즈 반환, 캐파시티 반환, 그리고 이거 배열 첨자 오른쪽에도 쓸 수 있고 왼쪽에도 쓸 수 있게 그리고 프론트, 백 이렇게 있네요. 또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자, stl 사이즈 프론트 100 다 했고 b 캐파시티 cnd 시켜볼게요. empty 비어있냐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 사이즈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불로 반환을 하네요. 받아볼까요? is empty 비어있지 않으니까 false 나오겠죠. false 나오네요. 만약에 비어있다 얘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하면은 true가 나오죠. 비어있다. 여기선 true 그쵸. 이 시점에는 비어있었으니까 이거네요. 그럼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empty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이제 이터레이터 관련해서 이제 이레이즈하고 그런 게 할 게 있거든요. 쭉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터레이터 이용해서 순회하는 것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면은 벡터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로 바로 넘어와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벡터가 내부적으로 뭘 들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사이즈하고 캐파시티 값 들고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인트로 들고 있었어요. 왜냐? 인트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트로 받았고 얘네도 리턴한 값 사이즈 t잖아요. 즉 이게 이제 그러니까 64비트다 보니까 총 개수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왜냐면은 이게 동적 배열로 저장을 할 때 44바이트로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된다면 개수를 44바이트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캐릭터 타입의 데이터를 1바이트 데이터를 42억 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42억 개 해봤자 4기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메모리가 예를 들어서 64바이트. 그러니까 메모리가 64기가인 컴퓨터에서는 흰 메모리에 4기가 정도 할당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데이터를 잡아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후에 개수 표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8바이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4바이트로 할게요. 그냥 이 사이즈 T가 아까 인트 64 고정 타입 자료형인 거 보여드렸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인트 32T로 할게요. 잠시만. 저도 이걸 안 써와서 유인트 패스트 32 고정 타입 자료형을 봐야겠네요. 인트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그럼 인트 32T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인트로 할게요. 인트 M 사이즈가 있을 거고요. 인트 M 캐파시티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가지고 있을 게, 자, 동적 배열은 결국에는 동적으로 사이즈가 늘어나잖아요. 아까 처음에 생성하자마자 이거 사이즈 몇이었어요? 이거 리저브 하기 전에 이거 캐파시티 0이거든요. 그럼 생성 시점에는 0이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콜 해가지고 오토 클래스 이닛 한 다음에 이 콜 하잖아요. 근데 이 생성하면은 사이즈 0이거든요. 예. 그럼 저도 0으로 만들게요. 그냥. 그리고 이게 늘어나잖아요. 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동적으로 공간 할당하는 거잖아요. 캐파시티가 0으로 늘어났지만 내부적으로는 my first, last, and 70, 20 이 내부적으로는 아마 동적 할당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알로케이터. 알로케이터 마이페어. 그러니까 알로케이터가 이제 뭐냐 할당 받는 건데, 이 할당을 지금 3개를 받아놓은 것 같거든요. 얘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하나만 할당을 받아도 되잖아요. 그걸 이제 포인터로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은 인트 포인터가 필요할 거예요. 이렇게. 왜냐?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내가 공간 동적 배열을 만들 건데, 이 동적 배열이라는 게 데이터가 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처음에 몇 개 들어올지 몰라요. 하지만 최대 크기가 있고, 이 최대 크기는 곧 내가 흰 메모리에 할당받아 놓은 메모리의 크기겠죠. 메모리의 크기가 아니라 할당받아 놓은 메모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의 개수가 이제 캐파시티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캐파시티가 100이다 그러면은 제가 정수형 데이터 100개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니까 총 400바이트의 공간 할당을 받아 놓은 상태겠죠. 캐파시티가 100이라면은. 그래서 지금 얘가 400바이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리저브를 100을 했기 때문에 얘 내부적으로는 400바이트를 잡아놨어요. 이 알로케이터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네요. 이걸 0, 2, 4, 3 이걸 다 써야 되나? 4, 5, 6 1, F, 2, 5 4, 5, 6 그 다음에 1F, 2, 5 AF 1F, 2, 5 1F, 2, 5 1F25 AF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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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지 헷갈려서 AF843 20 공간을 띄워보면 다 지금 초기화가 돼 있죠. CDCD로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DCD가 이게 지금 하나에 8바이트니까 8바이트짜리가 100개면은 우리가 400바이트 공간 할당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있을 건데, 여기서 이거 지금 다 이렇게 CDCD인데 여기가 68이고 8씩 줄어들거든요. 8바이트니까 568에서 아마 400바이트 할당받으면 320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계산기로 해보면은 568 320이니까 320 하면은 992잖아요.
320이 990인데 320 아니 568 마이너스 320 하면 되겠네요. 568 마이너스 320 584 정도 나오는데 뭐 400보다는 크죠. 근데 일단 이 안에 이제 있는 거고 9001 이것도 아마 사이즈일 것 같은데 0190이죠. 0190 400바이트. 아 이건 딱 맞네요. 이게 이제 할당받은 크기입니다. 이게 할당받은 크기. 그리고 9D가 100일 거예요 아마. 100인가? 100일 거예요. 그러니까 400바이트 할당 받았고 0190 그러니까 190이 이제 400바이트 총 400바이트 할당 받았다는 거고 리저브를 하면서 메모리 공간 동적 할당을 이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9D가 아마 그걸 것 같은데 맞나? 잠시만요. 9D 16진수로 9D 아이씨 157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동적 할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400바이트 인트 타입으로 동적 할당 100개 받았으니까 동적으로 지금 400바이트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320에서 이게 다 400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400이 안 나오네. 568? 528로 했나? 568 320 시간 다시 568 568 마이너스 392 568 마이너스 320 맞나? 568 320 568 184 조금 그렇네요. 근데 일단은 여기 400바이트 할당 받았다는 게 있으니까 이건 힙 메모리에다가 할당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인트 포인터로. 근데 여기가 이제 인트 포인터인 이유는 내가 인트형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니까 이렇게 인트 포인터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멤버 변수 3개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어 줘야겠죠. 생성자는 제가 처음에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호출돼야 되는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캐파시티가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포인터도 일단 널 포인터여야 되겠죠. 근데 인트 캐파시티하고 사이즈 0 같은 경우는 내가 생성자를 안 만들고 디폴트 생성자, 즉 컴파일러가 생성한 디폴트 생성자로 하게 되면은 얘네 다 쓰레기 값 가지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 100 써있죠. 그러면은 마이 100 해볼게요. 자, 이거 봐봐요. 싹 다 쓰레기 값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널 포인터도 아닐 거예요 아마. CDCD인가 CCC인가 널 포인터인가 CDCD인가 널 포인터인데 이거 이 널 포인터 왔나? 뭐 그럴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잘 얘는. 근데 지금 다 쓰레기 값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해도 호출할 생성자가 있어야 됩니다. 즉 매개 변수로 아무것도 받지 않는 생성자에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퍼블릭. 왜 퍼블릭을 해주냐? 기본적으로 접근 제어자를 달아주지 않으면은 클래스에서는 접근 제어가 프라이빗이 됩니다. 자,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란 말은 뭐죠? 그렇죠. 생성 못 한다는 거예요. 생성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성자 객체 생성 안 돼요. 자, 왜냐? 객체 생성을 내가 생성자를 선언하는 순간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러면 내가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생성돼 있는 생성자로 생성자가 생성이 돼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못 만들고 생성돼 있는 걸 찾아서 가야 되는데 생성자가 프라이빗이다? 그럼 외부에서 볼 수 없잖아요. 그럼 객체 생성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퍼블릭으로 해주고요. 생성자는 특별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정의를 해주고요. 이런 이름과 똑같이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소멸자라는 것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 소멸자는 뭐 하는 놈이냐? 객체가 해제되는 순간은 언제죠? 그렇죠. 스택 메모리에 생성한 객체가 삭제되거나 아니면 흰 메모리에
할당한 공간을 내가 딜리트하는 시점에 이제 객체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정리해야 될 작업들을 해주는 게 소멸자인데, 소멸자도 기본으로 만들어주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동적 할당받은 포인터가 있죠. 동적 할당받은 포인터가 내부적으로 있다라는 것은 이 객체가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를 해제하지 않고 삭제가 된다면은 뭐다? 메모리 누수다. 메모리 누수는 뭐다? 에러다. 잘못된 거죠. 이거 메모리 누수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것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소멸자와 소멸자를 정의를 해준 거고요. 소멸자를 정의하지 않으면은 컴파일러가 디폴트 소멸자라는 걸 만들어줘요. 근데 이 안에서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멸자를 만들어서 M 데이터를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자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생성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생성자가 어떤 거인지 볼까요? 아까 뭐 있었잖아요. 생성자가 조금 퍼블릭 쪽 보면은 벡터 생성자 있죠. 컨 사이즈 타입 카운트 받을 수 있네요. 카운트로 마이 페어 컨스트럭트도 커피드 오프. 와이 톱도 안 나오네. 퍼블릭 벡터 한다면 퍼스트 라스트 뭐 이런 거 넣어줄 수도 있고, 이터레이터네요. 아, 이터레이터를 퍼스트 라스트 잡아줘서 사이즈 잡는 것도 있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벡터 복사 생성자도 있고, 복사 생성자죠. 이거 라이트에 벡터 타입 들어오면은 복사 생성자고, 라이트 들어오고, 알로케이터 들어오고요. 알로케이터가 아마 할당받는 방식을 정의하는 걸 거예요. 할당받는 방식을 정의한 걸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사람들 있으면은 니네들이 함수해서 넣어라 라는 건데, 이게 아마 보면은 함수 포인터지 않을까? 알로케이트 타입 클래스 알로케이트. 아, 모르겠네요 이거는. 네. 어쨌든 그래서 생성자를 여기다 사이즈를 현재 넣어줄 수가 있어요. 내가 10이라고 사이즈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뭐야? 아, 이거 이제 만들어 놓고 구현 없다고 찡찡대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싹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벡터 cpp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자, 다시 돌려보면은 구현해줬으니까 이제 잘 됐고요. 자, 여기서는 사이즈 10인데 캐파시티가 아직 0이죠. 근데 생성하는 순간 캐파시티 10 됐어요. 캐파시티 10 됐고 이렇게. 아, 뭐야? 아, 이거 리사이즈 값이구나. 이렇게 된 건 리사이즈예요. 왜냐면은 자, 여기서 100 하잖아요. 그럼 리졸브라면은 캐파시티만 100으로 변해요. 가지고 있는 값은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리졸브 하잖아요. 그러면은 봐요. 캐파시티는 100인데 얘는 처음에 초기화한 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리사이즈를 해주는 거네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은 저도 생성자를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0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생성하자마자는 0이죠. 자, 이때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란 뭐냐면은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제 값을 세팅을 해주잖아요. 저희가 뭐 여기 있는 멤버 변수들에 대한 값을 세팅을 해주는데,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이 이 초기화 리스트에서는 초기화지만 이 생성자 블럭 안에서는 대입이거든요. 즉 값을 세팅할 때 값을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값을 세팅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값들에 대한 초기화, 즉 객체 생성과 동시에 이제 값이 세팅되는 초기화 작업은 이 초기화 리스트에서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여기 생성자 블럭에서부터는 값 복사입니다. 아니, 값 대입입니다. 대입. 이미 생성된 상태에서 이미 쓰레기 값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값을 넣어주는 게 값의 대입이고, 내가 진짜 초기화, 즉 객체 생성과 동시에 멤버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하려고 한 초기화 대입은 달라요. 초기화하려고 한다면 생성과 동시에 이 값을 가지고 생성되게끔 하려고 한다면은 이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에서 해줘야 되고,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는 여기 선언된 순서를 따라요. 즉 내가 아무리 여기다가 m 사이즈 하고 해도 m 사이즈는 0이고 m 데이터는 널 포인트이고 m 캐파시티는
0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순서랑 지금 여기 선언된 순서랑 안 맞거든요. 안 맞아도 얘가 어떻게 호출하는지 한번 보세요. 뭐야? 아, 여기 찍어놔야 되는데. 일로 온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스어셈블리 가보면 이렇게 있죠. 자, 레인지 락드.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요. 뭔지 가볼까요? 아, 오토 클래스 미닛. 생성자 이거 디스포인트 하나 들고 가죠. 디스포인트 하나 들고 가면은 자, 일로 들어옵니다. 자, 어디냐? 일로 들어왔어요. 뭐야? 아, 일로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m데이터부터 하는 거 보이죠? 지금 m데이터부터 하잖아요. 왜냐? 자, 여기 선언된 게 m데이터가 먼저 그 다음 뭘까요? 캐파시티죠. 그 다음 캐파시티 갔다가 사이즈로 올라가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m 캐파시티 사이즈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죠. 왜냐면 어차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대로 초기화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써주는 걸 순서대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스탑하고요. 자, 해주면 이게 초기화가 되죠. 널 포인터 0, 0으로 초기화가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는 초기화가 안 돼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아, CCC가 쓰레기 값이었네요. 0, 0, 0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멸자도 바로 만들어 줄게요. delete m 데이터 해주면 되죠. 왜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m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배열 형태로 할 거예요. 그러면 배열로 해주시면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배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줘야 되는 게 있죠. 해줘야 되는 게 없죠. 왜냐면은 이대로 끝난 거예요. 저희는 일단 초기 생성은 이렇게 벡터와 똑같이 똑같이 생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생성했으니까 다음에 리졸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똑같이 이제 리졸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이제 퍼블릭이어야죠. 왜냐면 외부에서 호출을 해야 되니까요. 하기 전에 아마 어설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어설트 해주고요. 여기다가 자, 반환 타입은 뭐죠? 없죠. 반환 타입 void reserve 한 다음에 여기다 받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이즈죠. 이건 unsigned int여야 됩니다. 왜냐? 사이즈가 0 밑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unsigned int 여기다 요소 받아야 되죠. 여기다 뭐 받을까요? m capacity new capacity였죠. 아까 new capacity 저는 이렇게 카멜 케이스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esolve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resolve 함수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resolve 함수가 일단 들어왔어요. 자, 그럼 어설트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있어야겠네, 어설트가. 자, 그러면은 resolve 함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들어온 new capacity 값이 현재 최대 사이즈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떨까요? 의미가 없죠. 즉 예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약할 거야. 근데 현재 지금 0이잖아요. 근데 0으로 예약할 거야. 0만큼 더 쓸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최대 사이즈보다 같거나 작으면은 이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설트로 강력하게 제지를 해줄 거예요. 뭐다? new capacity는 항상 커야 돼. 뭐보다? m capacity보다. 이겁니다. 어설트 안에 이제 내가 항상 true가 나오는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건이 펄스가 되면 어설트가 빵 하고 터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경계값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되죠. 이걸 맨 오른쪽에 놓는 게 낫겠네요. 헤더 이렇게. 자, my100점 resolve 하잖아요. 자, 그럼 이건 뭘까요? resolve 한 다음에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어설트가 터지겠죠. 왜냐?
처음에 생성할 때 m capacity 값이 0이잖아요. 0인데 여기다가 0을 넣어서 나 0만큼 작업할 거야 라고 하면은 에러가 터져야겠죠. 어설트가 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하고 빠방 소리 들리셨나? 이렇게 어설트 이렇게 나와요. 해가지고 abort has been called 해가지고 결과창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assert failed new capacity m capacity file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라인 20번째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잘 동작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계값 테스트를 항상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하고 생성하고 1, 0 크죠? 넘어갑니다. 딜리트 할 때 이거 딜리트 하죠. 근데 지금 널 포인터니까 그대로 무시할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설트 테스트 해봤고요. 그럼 이제 그냥 작업을 해야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항상 뉴 캐파시티 값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m 캐파시티를 뉴 캐파시티로 이제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저는 동적 할당을 받을 겁니다. 동적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에 참조하고 있는 메모리가 힙 공간이 있을 거예요. 할당받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처음 생성된 거 같은 경우에는 널 포인터랑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처음 생성된 게 아니라 기존에 생성을 된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그대로 뭐랄까 M 데이터 가지고 할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지금 이런 그림이거든요. 예를 들어 M 데이터가 기존의 공간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어요. 4개짜리 공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 공간이에요. 근데 내가 10개짜리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10개짜리로 늘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M 캐파시티 10개로 변하고 M 데이터에다가 new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M 데이터는 이렇게 돼요. 그냥 얘가 가리키는 공간이 바로 얘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4, 5, 6, 7, 8, 9, 10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이 공간 5개짜리 공간에 대해서 누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가리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없어요. 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M 데이터가 이제 이 공간을 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 0번부터 쭉 5개를 복사를 한 다음에 뒤에 공간을 예약을 해놔야 되는데 데이터 가져올 방법도 없고 데이터를 해제할 방법도 없으니까 주소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시로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해서 지역 변수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이게 int 포인터로 ptemp가 되겠죠. ptemp는 템프 필요할까요? ptemp가 낫겠네요. ptemp는 new int 한 다음에 m capacity만큼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new capacity를 대입을 받았으니까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돼요.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널 포인터잖아요. 널 포인터인데 널 포인터에서 주소 연산하려고 그러면 에러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걸어줍니다. m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별로 안 좋으니까 널 포인터와 같다면은 같지 않다면으로 할게요. 같지 않다면은 이제 여기서 복사를 해도 되는 거겠죠. 왜냐면은 이 m 데이터가 얼마간의 이제 데이터를 어쨌든 참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힙 공간을 할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포문을 돌면서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unsigned int i는 0 해주고 i는 m 사이즈만큼만 돌려주면 돼요. 왜냐? m 사이즈가 결국 현재 데이터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데이터의 개수만큼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그리고 을 i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달받는 게 뭐죠? 그쵸? ptemp 플러스 i 한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포인터에 좀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원래 배열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은데 포인터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만약에 0개다. 0개면 안 돌겠죠.
연계면 안 돌겠고 공간만 늘여놓은 상태, 즉 이렇게 리저브만 한 상태에서 만약에 또 리저브를 한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겠죠. 널 포인터가 같지 않은데 데이터가 연계니까 이걸 안 돌겠죠 어차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외 처리는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이 조건에 걸려버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납니다. 데이터를 옮겨주고 만약에 자 널 포인터야. 여기서 널이 아닌데 이 작업을 했으면 널 포인터일 때가 있겠죠. 널 포인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else 걸 필요도 없습니다. 널 포인터면은 그냥 m 데이터를 지워줍니다. 공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얘가 널 포인터가 아니면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얘를 지워줘도 되죠.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다 옮겼으니까. 새로 공간 할당받은 공간에 데이터 다 옮겼으니까 이제야 해제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해제해주고 m 데이터에 ptemp 해줘도 되는 거예요. 대입해줘도 되는 거예요. 즉 얘가 가리키고 있는 공간을 얘도 가리키면서 이 함수가 종료되면 ptemp는 날아가지만 m 데이터는 객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이기 때문에 그 주소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이동이 완료가 되죠. 즉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4개짜리 공간을 참조하고 있다가 이 코드 실행 후에는 8개짜리 데이터를 이렇게 참조하게 되고 이거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해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입을 하기 전에 해제를 해주고 대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널 포인터다 라고 하면은 딜리트를 해도 어차피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m 데이터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하는 거고, 여기서는 딜리트를 한 다음에 대입을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캐파시티 해주고 사이즈 잡아줬고 사이즈 해줬고 사이즈는 어차피 늘어난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딜리트하고 m 데이터까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메모리 누수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코드를 한번 제가 가져와 볼게요. 이거거든요. 그리고 crt dbg h 그러면은 ccrt로 하면 되겠다. 메모리 이게 해당 함수가 종료될 때 ccrt 메모리 dbg를 안 해도 되나 보네요. 메모리 누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메모리 누수가 없어요. 메모리 누수 없이 잘 됐고 해제가 잘 된 거죠. 어쨌든 딜리트 해주고 있고 여기도 딜리트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안 해볼까요? 안 해보면은 resolve 여기 처음에 10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0 하면 아마 누수 날 거거든요. 리저브 할 때 처음에 안 하니까 여기 누수 나죠. 이 메모리 공간 40바이트 즉 10바이트짜리가 해제가 안 된 거예요. 이거가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누수가 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누수가 났어요. 40바이트짜리 누수가 났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갔을 때 자 처음에 여기서 10바이트짜리를 이제 10칸을 할당을 했어요. 예약했어요. 10칸을 예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00칸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칸에서 다시 100칸을 예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널 포인터 아니니까 이거 했어요. 이거 탔는데 어차피 데이터는 없겠죠. 그럼 나와서 그냥 바로 ptemp에다가 m 데이터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의 m 데이터는 10칸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칸짜리 딜리트 안 하고 100칸짜리를 참조하게 된 거예요. 그럼 10칸짜리를 지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40바이트가 누수가 난 겁니다. 누수가 난 거고, 그리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누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메모리 누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10칸 그래서 리저브가 잘 동작을 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널 포인터대로 잘 동작을 하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리저브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리저브 사이즈가 변하는지. 일단은 벡터가 00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이 공간 할당 잡고 있고 캐파시티는 10, 이건 0이고 이쪽으로 가보면은 총 40바이트의 공간을 할당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좀 크게 봐야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CDCD가 하나, 둘, 4, 5 8, 5, 40이잖아요. 이게 8칸짜리니까 8, 5, 40이고 이렇게 4바이트씩 할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데이터가 안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40바이트 맞잖아요. 이렇게 하면 40바이트 맞잖아요. 한 칸에 1바이트니까. 그리고 이게 28 이런 마스킹을 해놓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간을 정수형 타입으로 그냥 배열 형태로 받으면은 8바이트, 그러니까 16바이트죠. 16바이트 전에 마스킹을 이렇게 해놔요. 28이잖아요. 28이 뭐냐면은 10진수 28이 아닙니다. 헥사로 28이에요. 40바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스킹을 해놓습니다. 몇 칸 할당 받았는지 이놈이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스킹을 해놓는다는 거에서 잘 할당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할당을 했으니까 이제 푸시백을 한번 구현을 해봐야죠. 푸시백은 이제 잠깐 1시간 지났으니까 멈췄다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